지구온난화가 급속화되며 올 여름은 따뜻한 남풍류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무더위에도 여러분들 모두 바다로 여름 휴가 계획 많이 하셨죠? 바다로 여행 가시니까 회나 조개구이 등등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 식중독, 위생관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인 5월 22일 올해 처음으로 바다에서 감염되는 혹은 어패류 섭취로 인하여 주로 감염되는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름철 피해야 할 조개류까지 안내드리니까 꼭 확인하고 여름철 질병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브리오 폐혈증은 2022년 46명에서 2023년 6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5월 31일 기준 3명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매년 바다와 갯벌에서 비브리오 폐혈균을 검사하고 있는데 6월 4일 인천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 비브리오 폐혈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여름철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비브리오 폐혈증. 비브리오 폐혈균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비브리오 폐혈증이란 비브리오 블리피쿠스균 감염에 의한 급성 폐혈증으로 제3군 법정 감염병입니다.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폭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된 후 24시간 내에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비브리오균은 해양 환경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바다 밑갯벌에서 월동하다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표층수에서 검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위가 시작되는 후 6월에 환자가 발생하게 되며 여름철 특히 8, 9월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브리오균의 감염 경로는 흔히 바닷물, 갯벌 또는 난로 된 어패류와 덜 익힌 어패류 섭취를 통해 발생합니다. 또한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바닷물에 피부에 상처가 노출될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쉽게 노출되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만성 간 질환자입니다.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등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알코올 의존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 환자, 면역결핍 환자 등이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중증 질병이니 방금 전 말씀드렸던 고위험군은 특히 더 주의해야겠죠. 이러한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패류의 경우에는 충분히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접촉을 하였다면 즉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름철에 해산물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은 어려운데요. 우리가 해산물을 조리하고 보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 테니 이 방법만은 꼭 따라하셔서 여름철 식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도록 해요. 먼저 보관 방법입니다. 생선 및 조개 등 어패류의 경우 모두 이하로 저온 보관합니다. 또한 조리 시에는 85도 이상 가열 처리합니다. 조개의 경우 손질 시 해수가 아닌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85도 이상으로 끓여야 합니다. 껍질이 열리고 나서도 5분 이상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 이상 더 익혀야 합니다. 이때 조리 시 장갑을 착용하여 피부 접촉을 피하고 요리에 사용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비브리오 폐혈증의 예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피해야 할 조개류에 대해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개에는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는 페류독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페류독소란 조개에 축적되어 있는 독극물을 일컫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개류는 플랑크톤을 먹는데 이 플랑크톤 중에 독성을 가진 유독성 플랑크톤이 존재합니다. 조개가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게 되면 조개의 체내에 독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게 되면 마비성 페류독소 식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주로 3월부터 6월까지 감염 위험이 큰데요. 감염되면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하면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정점으로 해수 온도가 25도 이상 높아지면 자연 소멸하게 됩니다. 페류독소 섭취 시에 마비성 폐독, 설사성 폐독, 기억상실성 폐독 크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폐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페류독소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가 마비되며 이후 점차 얼굴과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게 됩니다. 설사성 폐독은 무기력 증가, 메스꺼움, 설사, 구토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키지만 증상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3일 정도 지난 후 회복됩니다.
기억상실성 폐독은 24시간 이내 구토, 설사 등을 하게 되며 48시간 이내 단기 기억상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극한의 경우에는 영구적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페류독소 섭취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개를 안 먹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름이 산란철인 조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이 산란철인 대부분의 조개는 생식소나 중장성 기관에 페류독소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여름이 산란철인 조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자연산 조개류는 여름철에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굴입니다. 굴은 일반적으로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산란을 하는데 굴의 산란철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8월 사이입니다. 자연산 홍합, 바지락, 꼬막 또한 68월이 산란 시기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리비, 키조개도 여름에 산란철인 조개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되도록 자연산보다 양식으로 섭취하시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페류는 일반적으로 유통 단계에서도 검사를 실시하므로 페류독소가 함유된 페류가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된 페류는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페류독소에 중독 시에는 바로 병원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어패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 피해야 할 어패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여름철 피해야 할 어패류 외에도 추가로 여름철에 피해야 할 어패류 혹은 먹어도 괜찮은 어패류를 알고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냉장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채워나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